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37회차에는 헌팅 리스트 17번과 관련한 세계 역사 참조책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 다툼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추가로 우리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4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참조할 만한 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님이나 제갈공명이 활동했던 옛날 역사도 재밌지만 때론 친하게, 때론 냉담하게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우리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들의 50년이나 100년쯤 전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에 세계 역사 참조책으로 선정된 3권의 책들로 영국 유명 교과서 출판사인 DK사에서 만든 역사의 책과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20세기 역사,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부터 소련 해체까지의 현대사에 초점을 맞춰 겨술한 국제관계사란 책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국제관계사는 국내 저자인 박건영 교수가 쓴 책으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1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생생하게 해설해주고 있어서 각 사건들에 대해 중편 소설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역사의 책은 세계 역사를 연대별로 109개 주제로 나눠서 정리한 35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풍부한 사진들과 함께 각 주제별 핵심 개념을 도해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6장에 있는 이스라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스라엘 수립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나치 치하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피신해서 국제연합의 결정으로 땅을 받고 1948년 이스라엘을 수립한 내용을 도해로 보여주고 있고,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 벤구리온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947년 영국이 자신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 문제를 국제연합에 맡기겠다고 하자 국제연합은 아랍인 거주 지역을 44%,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유대 국가 지역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원래부터 그곳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이 반발했지만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해버리니 두 민족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현재까지도 점유 지역에 대한 시위와 미사일 발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나치로부터의 만행과 학살을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피난한 유대인들이 국제연합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유로 원래 살았던 아랍인들이 자기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돌아올 걸 막으려고 무자비한 행위까지를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에 각 나라 민족들의 평화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력이 없으면 허황한 얘기일 뿐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20세기 역사는 영국 DK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으로 20세기 역사를 118개 주제로 엮은 32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20세기 주요 사건들을 다큐 사진들과 이를 해설하는 형식으로 엮은 이 책을 처음 봤을 땐 정말 20세기 역사박물관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실제 그런 기분을 느껴보려고 몇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찍어 TV 큰 화면으로 보니까 몰입감이 상당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에 있는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내용으로 10개의 사진과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피카소의 게르니카란 작품을 보다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 찾아본 주제입니다만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다큐 사진과 해설을 읽다 보니 피카소의 분노를 이해할 만했습니다. 좌파 정부인 공화파에 반발한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행진하고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전투하는 사진, 그리고 내전 중이던 1937년 봄 스페인 게르니카 장날을 기해서 독일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게르니카 사진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다큐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스페인 내전을 저절로 알게 됐고, 다큐 사진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이 정말 정성껏 만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인 국제관계사는 박건영 교수가 저술한 책으로 1차 세계대전부터의 현대사를 총 11개 장으로 구성해서 해설한 11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딱딱한 표지에 촘촘한 글자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 정치 외교학과의 참고서적 정도로 보였지만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쏠쏠한 재미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목차를 구성하는 11개의 장 자체를 큰 주제로 보시면 하나의 주제를 1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설하고 있으니까 중편 소설 정도를 읽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신문 칼럼이나 TV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 갈등 등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싶어 했던 마음이 많아서 국제적으로 정명한 저자들이 쓴 현대사 관련 서적들도 찾아봤지만 읽다 보니까 사건이 마지막엔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를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11개의 큰 주제들에 집중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저자가 한국인이라 한국 독자들의 궁금증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106페이지에 걸쳐 해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영화나 다큐가 많이 나와 있지만 베트남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와는 무관했던 미군이 참전하게 된 이유도 궁금해서 맛보기 독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베트남은 1862년부터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하면서 인도차이나 식민정부가 베트남을 통치하지만 다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일본군 기지 건설권 등 일본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얘기하자면 지도자인 호찌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890년 베트남의 중북부 지역에서 태어난 호찌민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나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혁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928년 당시 공산주의 국제연합에 해당하는 코민테른 대표로도 활동하던 호찌민은 이후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하고 1941년 30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귀국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하고 기회를 엿보던 호찌민은 일본의 항복을 확인하고 하노이 광장에서 베트남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베트남을 식민지로 두고 싶어 했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1946년 베트남 하노이로 군대를 진입시키면서 호찌민의 베트민 군대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호찌민이 모스크바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는 정보를 접한 미국은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화될까 우려해서 1950년 프랑스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결정하고 항공기랑 탱크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이 당시 공산 진영에 있던 중국의 저운라이는 호찌민에게 외교 분야에서 이기려면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것 같이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국 1954년
저운라이의 말대로 베트민군은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끝내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주민들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유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는 제네바 협약에 미국이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남베트남 쪽에 있던 베트남국 정부에도 서명 거부를 권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로는 선거를 하면 북베트남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치민은 북베트남만을 접수했고 남베트남은 친미 카톨릭 총리인 지엠이 통치하나 지엠이 대규모의 국민투표 부정선거부터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남베트남의 민심은 지엠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1959년 호치민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데 1961년 새로 취임한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진영 쪽에 있는 GM 총리를 아시아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칭송하면서 대다수 베트남 국민들의 바람보다는 자유를 지키는 친미적 반공주의자의 위상을 더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전략은 서부 유럽으로 베트남은 주변 지역에 속한 나라에서 전투병 파병을 하면 수십만이 늪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걸 당시 국무차관 등이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고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은 전투병을 보냅니다. 물론 기자들이 미군 전투병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느냐 하고 물으면 계속 아니라고 답변하면서죠. 이후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남베트남을 방치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미노 같은 공산화가 우려된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발을 뺄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GM 총리가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을 탄압하고 이에 격분한 승려들이 분신자살하는 사태와 남베트남 전역에 번진 정치개혁 요구 시위가 격화된 196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을 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결국 전쟁의 늪으로 빠져든 미국은 인명과 비용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1973년 철수하게 됐고 2년 후인 1975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정복하면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 전쟁사를 읽어보면서 공산주의였지만 불굴의 의지로 어떤 타협도 거절하고 베트남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호치민이 지금도 국민들에게서 존경받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계의 역사 참조책으로 DK이사의 역사의 책과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20세기 역사, 그리고 박건영 교수의 국제관계사란 책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38회차에도 세계 역사와 관련한 책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